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2교시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2교시 영역에서 실천론과 기술론은 조금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서로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론을 전략 영역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기술론이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유사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역사회복지론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 18회 문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긴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51번부터 65번이죠. 75번이죠. 75번에서 13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63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12문제 풀겠습니다. 자, 5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부터 어렵습니다. 51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51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복지론의 목차 앞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는 UN 지역사회 개발 원칙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더넴이란 학자, 지역사회복지에서 많이 거론되죠. 세 번째 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맥닐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워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밑줄 쳤던 2번부터 5번까지 이 학자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의 단골입니다. 단골. 정말 잘 나오는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UN부터 해볼게요. UN 지역사회 개발 원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원 동원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국제연합 UN이 지역사회 개발 원칙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받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심화학습에 보면, 해설의 심화학습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조적인 프로젝트의 효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해서 민간자원 동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민간자원 동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부는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정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2번입니다. 더넴은 사회복지기관은 조직 운영과 실천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기관이 운영을 할 때 민주적인 운영을 해라 라고 더넴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뒷 문장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더넴이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더넴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로스는 추진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그것을 추진해라, 이렇게 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이 추진해 활동 초기에는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좋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추진해 활동 초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 소수 집단이라면 사회적인 소수자, 빈민이라든지 뭐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소수 집단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업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초기니까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목표 운영 방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돼요. 사업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추진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민들을 많이 조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소수 집단을 위한 사업부터 전개하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지역사회도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니까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어요. 자발적인 사업 추진은 거부해야 된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왜 거부합니까? 자발적인 사업 추진을 권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맥닐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해설에 나온 대로 존스와 디마치입니다. 존스와 디마치도 지역사회복지에서 많이 거론되는 학자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역사회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요된 사업은 거부해야 된다. 강요된 사업 거부.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존스와 디마치는 강요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4번 지문 잘못됐고요. 맥닐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워렌입니다. 이 5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워렌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이익 옹호, 폭넓은 권력 집중. 이라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이익의 옹호, 이러한 것들도 워렌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넓은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분산. 권력의 분산,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가 워렌이거든요. 해설에 보시면 워렌은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주요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권력의 분산이라 말씀드렸고요. 인격적인 관계,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의 포용, 그 다음에 자율권의 충분한 보장, 갈등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말했던 학자가 워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번, 3번, 4번, 5번은 잘못 기술된 거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5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것도 지역사회복지론의 목차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게 커뮤니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겠죠. 다양한 정의가 있고 현대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고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다. 펠린은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이야기했는데요. 바람직한 지역사회라고 펠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펠린은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로스는 지역사회 기능을 동그라미 1, 사회통제, 동그라미 2, 사회통합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학자가 잘못됐네요. 로스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각나십니까? 암기법 있었던 거. 경제는 소비, 생산, 분배, 정치는 사회, 통제, 종교는 사회, 통합, 복지는 상호, 부조, 상부상조라고도 하죠. 가족은 사회화. 자, 지금 오른쪽에 쓴 이 모든 것들을 지역사회의 기능 5가지라고 말을 해요. 지역사회의 기능 5가지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이야기한 학자는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 기능을 사회 통제, 사회 통합 등 5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펠린이 이야기했던 게 뭐라고요? 역량 있는 지역사회다. 심학습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펠린의 역량 있는 지역사회.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및 집단들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은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자각해야 합니다.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 및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목표를 확인하고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요. 지역사회 내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지켜져야 하고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펠린이 말한 역량 있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5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한국의 역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이 나왔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 실시가 나왔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가 나왔습니다. 딱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은 최초라고 말을 하면은 1987년입니다. 1987년에 대한노인회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합니다. 가정봉사원을 파견합니다. 가사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정봉사원 파견이 1987년에 있었기 때문에 70년대는 너무 빠르고요. 198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재가복지봉사센터거든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라고 한다면 1992년이 됩니다. 이건 1990년대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987년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 실시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자, 지금은 모금해법이지만 처음에는 모금법이었거든요. 1997년에 제정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된 것이 90년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들어보셨죠?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인데 처음에는 복지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한 것이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들어갔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법제화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4번이 답입니다. 54번 문제는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사 문제가 두 문제 이상 나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개 한 문제 정도 내는데요.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이 나왔고요.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몇 년에 시행했죠? 2000년 7월입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2001년이 아니라 두 번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이 나왔고요. 자활 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은 2012년입니다. 2007년 아니고요. 3번 사통망 아십니까? 사통망 2010이죠. 여러 번 외웠잖아요. 사통망은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위험이 구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이 나왔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2012년입니다. 2015년이 아니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자, 이것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꾼 것은 일맥상통한 일인데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도 변경되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2016년이었습니다. 2018년이 아니라 2016년입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사통망 2012 답이었습니다. 55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의 복지의 이념은 시험에 잘 나온다.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갈등 이론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기억, 갈등 현상을 사회적 과정의 본질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갈등 현상은 당연하다. 갈등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갈등 이론 맞습니다.
갈등 현상은 사회악이 아니라 갈등 현상은 사회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나 조직을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배층 아닙니까? 지배층이 바로 엘리트층이죠. 그래서 엘리트 이론입니다. 엘리트 이론입니다. 지배하는 특정 소수 집단이 바로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관계는 교환이 힌트. 사회관계는 교환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때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교환 이론입니다.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교환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교환 이론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사회 문제는 사회 변화가 아닌 개인의 사회 적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변화보다는 개인의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주의 이론이죠. 기능주의 이론인데 구조 기능론이라고도 합니다. 기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기능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이것은 바로 갈등 이론과 대치되는 겁니다. 갈등 이론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구조 기능론은 갈등은 사회악이라 봅니다. 갈등 이론은 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갈등 현상을 사회 과정의 본질로 간주하고 있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갈등 이론에 옳은 것은 하나, 기억 하나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이것도 앞에 갈등 이론의 연장성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사회학습 이론, 권력의존 이론, 권력의존 이론, 사회구성 이론, 사회구성 이론,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 사회학습 이론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A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B단체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단체 회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B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하여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후원기관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이전에 기출에도 나왔던 거예요.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B단체가 A복지관에 후원을 했는데 여기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가 감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B단체의 권력에 A복지관이 의존하는 관계였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많은 복지관에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권력의존 이론에 해당될 수 있고 이것도 권력의존 이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권력의존 이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없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상호결정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상호결정론은 개인과 환경과 그 다음에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죠. 개인과 환경과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호결정론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꼼꼼히 제가 하나하나씩 터치해 드렸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죠. 첫 번째는 이 환경을 찾아냈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환경은 상황이거든요. 후원금과 이걸로 하겠습니다.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감소했어요. 자, 이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제 교육을 통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은 개인 교육이 돼요. 각각에 대한 개인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참여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문장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하고 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교육을 했고 개별적인 교육이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서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는 행동을 이끌어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개인 환경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문제에 별표를 쳤냐면 사회학습 이론은 처음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론 이념에 사회학습 이론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잘 깊이 있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체킹을 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56번 문제는 어찌 보면 인행사와 지역사회복지론의 혼합 문제이기도 합니다. 57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문제는 좀 쉽게 풀려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상호 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적으로 생성된 뒤가 됨, 함 이렇게 끝났거든요.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호 학습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이 필요한데 상호 학습이 없으면 비판적 의식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억압을 조장한다라는 것은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이거예요.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지 주시하고 그것을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억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실천가가 주목해야 될 역량 강화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주민들의 능력을 고취하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죠. 자,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을 인정해요? 에이, 억압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억압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억압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억압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5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문제입니다. 당연히 모델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첫 번째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 웨일과 갬블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델이 나왔습니다. 각각 다 틀리네요. 5개가. 자,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희생자라고 합니다. 희생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건 맞습니다. 충분히 아시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의 아노미, 무규범적인 혼란 상태를 전제로 하죠. 쇠퇴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지역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있으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쇠퇴된 상황을 전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라고요. 쇠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 번째,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의 이슈를 명확히 하고, 이슈가 나왔네요. 자, 권력구조에 대항한다라고 나왔어요. 이슈라고 하는 것과 대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든가요? 네, 사회행동 모델이 되죠. 사회행동 모델이 바로 이슈와 대항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이슈가 있을 때 이슈화를 하고 권력 구조에 대항하는 것, 그런 것들이 소셜 액션이라고 합니다. 사회계획 모델 아닙니다.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나왔어요. 기능적 지역사회라 했으니 공통의 관심을 갖는 공동체, 공통의 관심을 갖는 공동체. 여기에서 사례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이거든요.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가 돼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니까요. 자, 공통 이슈를 지닌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능적 지역사회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델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여러 조직이 있으면 멀티 하죠. 멀티, 다 조직적인 구축, 다 조직적인 구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연합 모델이고, 이게 바로 로스만의 사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표적체계는 선출직인 공무원들과 재단과 정부 당국, 이런 것들이 표적체계, 변화 대상이라 합니다. 변화돼야 될 대상을 바로 선출직 공무원이나 재단이나 정부 당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는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어떠한 재분배를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정부 당국이 변화될 대상이 돼야 되고, 재단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표적체계가 되는 것이 연합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5번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나왔던 지문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9번 문제 들어갑니다. 59번 문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활동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욕구조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목표 설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로 했을 때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바로 실행 단계가 빠진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인데, 이 계획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실행 계획이 있고 자원 계획이 있잖아요. 자원과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 있다. 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 실천 단계인데요. 첫 번째, FGI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초점 집단 면접을 진행하는 것. 네, 맞습니다. 왜요? FGI 기법이 욕구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욕구 사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 스마트 원칙이 있습니다.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는 것. 네, 우리가 목표 설정의 원칙에 SMART, 스마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고, 달성 가능하게 해야 되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전에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실행 계획 단계에는 프로젝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원 계획에서는 실행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 하면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자원 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은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죠. 자, 실행 계획에서는 프로젝트를 활용한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볼 것이냐. 프로젝트가 일종의 실행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하다 보면 저항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언제 할까요? 평가 단계 때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실행 단계 때 하는 거죠. 실행 단계 때 저항이라든지 갈등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것, 답은 5번입니다. 자, 60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방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지역 지표, 사회 지표 분석, 프로그램 기획,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해도 되고요. 프로파일링은 분석하는 거잖아요. 프로파일이. 그래서 지역사회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청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설계를 기재한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한다.
개별 사회복지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과 범위 안에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느냐 이거잖아요. 기획입니다. 기획. 기획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기획을 할 때 업무 설계가 필요해요. 업무에 대한 디자인, 그게 필요한 거죠. 기획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에 대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할 때 영어로 프로포절이란 말을 쓰거든요. 프로포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 방법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우리가 프로포절을 할 때 다룰 수 있는 영역, 범위 안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이번에 프로포절을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할 수 있는 범위가 뭐지? 거기에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포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은 프로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절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커뮤니티 프로파일링과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는 제가 해설에도 자료를 찾아 넣어드렸어요. 참고하셔도 돼요. 나올 확률은 낮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프로포절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프로포절에는 제가 해설에 몇 가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해설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보시면 기관 내부와 외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포절을 했으면 승인을 획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로그램의 근거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포절은 어떠한 근거 이론에 기반한 것입니다.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근거 이론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쓴다면 2개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이거죠.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파워먼트 기술이에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인파워먼트 기술이 있죠. 우리가 인파워먼트 기술은 여러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좀 본 적도 있어요. 권력을 키우는 거 인파워먼트고요. 의식을 고양하는 것 인파워먼트예요. 공공의제 틀 갖추기 또는 공공의제 만들기도 인파워먼트예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장하는 거, 지역사회 자본 해도 돼요. 지역사회 자본을 확장하는 거, 이것도 인파워먼트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 외에도 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설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주장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역량 강화가 있어요. 자기주장,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큰 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됩니다. 가지고 있는 수험서 또는 이론서 들춰보시면 이런 것들이 큰 카테고리에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떤 기술이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우리가 연계기술이라고도 하죠. 연계기술,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강한 결속력인데 이 결속력은 연계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조직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organize 하는 것, 이게 바로 강한 결속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속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에서 통합과 연관된 것을 보면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례관리 같은 경우도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한 결속력, 항상 강한 결속력이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자원이 연결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연계와 연관성이 있어서요. 이것은 조직화로 봐야 돼요. organize하는, 규합하는 조직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여 기관들은 평등한 주체로서의 관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죠.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참여 기관들은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관계가 보장돼야 되고요.
구성원 사이의 신뢰라든지 호혜성이 형성되어야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적 교환이라고 하는 거, 주고받는 것이 연계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형성 유지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에 대한 연계 또는 여기 나온 대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은 사회적 교환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유지의 작동 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기억 지문은 항상 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것은 조직화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직화 기술이란 것도 있거든요. 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도 체킹해 주십시오. 6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는 이 힌트에 답이 나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뭐냐? 1번 사회운동 모델, 2번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 모델인데 이게 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에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에요. 이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모두 8가지거든요. 8가지예요. 8가지인데 지금 5가지가 나왔으니까 3가지가 없잖아요. 그 3가지를 쓰면 근린 지역사회 조직하고 앞에서 했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과 달라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 모델이 있고 정치사회적 행동이 있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거 생각나세요? 먼 모델의 표적체계는 선출직 공무원, 그 다음에 재단, 정부당국. 무슨 모델? 연합 모델. 자, 연합 모델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일과 갬블은 로스만의 지사계, 사계, 사행을 8가지로 세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회계획이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계획 또는 계획 모델이라는데요. 사회계획 모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하나, 둘, 3가지가 들어가면 8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라고 했어요. 힌트 나왔네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투자, 이게 2번째. 사회적 경제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역,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이 되죠. 여기 안에 제가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 답이 됩니다. 4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 로스만의 지사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관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 이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인 투자를 이용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3번의 답은 4입니다. 자, 전반부 13문제 풀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었죠. 한 2-3문제 정도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고 또 상기시켜 주시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후반부 12문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